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에 의하면 우리는 하루 평균 70번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할 것인가, 회사에 도착하면 어떤 순서로 업무를 처리할 것인가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선택부터 진로나 결혼 등 인생이 달라질 중대한 선택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내리는 투자 판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소중한 돈을 넣는 투자 판단에 대해 제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빌 게이츠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이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직관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전 회장인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성공은 직관적 사고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했죠. 직관은 대단히 강력하다. 지성보다 뛰어나다. 직관적 이해와 지각은 추상적 사고나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타벅스의 전 회장인 하워드 슐츠도 위기를 극복하며 배운 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대립할 때 자신의 직관적인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실제로 그는 출장을 간 밀라노에서 현재 스타벅스의 원형이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밀라노의 에스프레소 바, 그리고 각 카페가 가진 고유의 문화와 분위기를 접한 순간 미국에 이런 카페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라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관적인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은 논리적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을 중요시하는 기업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직관에 따라 크게 성공하는 이도 있는 반면 크게 패망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 직관에 따른 뇌동매매는 패망의 지름길임을 수많은 개미들이 유구한 역사를 통해 증명해왔죠. 그렇다면 직관과 반대의 논리적 의사결정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투자 판단을 내리는 비결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복잡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충분히 속과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무의식 사고 연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압 데익스테르 연구팀은 자동차에 대한 여러 조건을 주고 고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가지 정도의 단순한 조건을 보고 곧바로 대답했을 때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반면 12가지 속성이 제시된 복잡 조건에서는 무의식 사고에 따라 대답할 때 더욱 바람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검토할 사항이나 정보가 너무 많거나 과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일단 문제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무의식 사고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실험 결과가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뇌과학 연구들 속에서 최근 인간의 판단에 대해 연구하는 뇌과학 학계를 뒤집어 놓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을 포함한 다수의 연구진들의 오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직관과 논리라는 2가지 뇌작용으로 사고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단한 CEO들처럼 직관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거나 이렇게 2갈래로 나뉘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 결과 인간에게는 이 2가지 사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직관과 논리를 뛰어넘는 제3의 사고, 바로 서드 싱킹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 이 2가지 사고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먼저 빠른 사고란 쉽게 말해 직관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사고입니다.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새로 오픈한 식당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그래, 오늘은 거기에 가보자 하고 바로 결정했다면 빠른 사고를 활용한 것이죠. 한편 느린 사고란 한마디로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고가의 물건을 구입할 때는 여러 상품들을 후보로 두고 각각의 스펙, 가격, 디자인, 색상 등을 비교한 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는 느린 사고를 활용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두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매장에 직접 방문해보기도 했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사자 하고 정보만 잔뜩 모아 집으로 돌아왔는데 3일 정도 지난 후 출근길에 그래, 그걸로 사자 하고 갑자기 결정을 내린 적은 없었나요? 혹은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몇 시간이나 자료를 모으고 검토했지만 좀처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한데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도중 좋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른 적도 있었을 텐데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해왔을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앞서 소개한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잠재운 뒤 결정을 내리는 전혀 다른 사고법이죠. 의식을 할 수 없는 사고, 이것이 바로 서드 싱킹, 즉 무의식 사고입니다. 무의식 사고는 앞서 소개한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에 더해 제3의 사고로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에서 증명해낸 사고법입니다. 오랜 시간 무의식을 연구해온 예일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존 바그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신체와 뇌의 활동 중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99%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의식이 통제하는 삶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상당 부분 무의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법을 매 순간 의식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는 일상의 루틴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끝나 있으며 자전거 타는 법을 한번 터득하고 나면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고 능숙하게 탑니다. 이런 무의식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경영 뇌과학자이자 의학 박사인 가게야마 테스야는 일본과 미국의 대학에서 경영을 공부한 뒤 기업 현장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창의적 사고를 발휘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의식 사고에 흥미를 갖고 연구했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서드싱킹을 인식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매 순간 최고의 선택을 하게 되며 창의력이 극대화되고 복잡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면서 잠재된 가능성이 발현되는 등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특히 서드싱킹을 할 때 뇌가 가장 적극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신경학자 데이비드 크레스웰 연구팀은 무의식 사고를 활용해서 자동차 같은 소비재를 평가하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최신 뇌 측정 장치인 fMRI를 사용해서 조사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을 때와 무의식 사고 중 공통적으로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있고 이러한 뇌의 활동이 정보를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서드싱킹을 연구해온 세계적 선구자인 저자는 이와 같은 서드싱킹의 놀라운 효과뿐만 아니라 이를 실생활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법을 동명의 저서에서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80년 연구를 기반으로 밝혀낸 최적의 비즈니스 사고법은 무엇일까요? 저자가 서드싱킹을 활용해서 최고의 판단을 내리는 방법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그중 시간 제한에 대해 소개해보겠습니다. 무의식 사고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의식 사고를 작동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의외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아이디어를 낼 때 직관적으로 빠르게 생각하거나 의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나 문화권에 따라서 선호하는 사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합리적으로 재빠르게 답을 얻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결론은 물론이고 과정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인 인지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죠. 저자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무의식 사고 시간을 1분, 3분, 5분으로 설정해 무의식 사고가 효과를 나타내는 최적의 시간이 얼마인지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의식 사고를 3분으로 설정할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분은 너무 짧으니 그렇다 쳐도 5분은 왜 아닌 걸까요? 이유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의식사고도 지나치게 길어지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거나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사고 역시 과제나 문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사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 전 국민의 마음을 빼앗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의 경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활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빨리 쏴도 정확히 목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무의식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사고한다기보다 단순히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기분 전환을 한 뒤에 선택에 임하니 좋은 결과를 얻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회사에서 새로운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책상 앞을 벗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한 뒤 다시 업무를 시작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연달아 떠오르는 현상은 자주 일어납니다. 심리학계에서는 이를 주의 전환이라 하는데요. 하지만 이 현상과 무의식 사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의식 사고에서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틀림없다고 합니다. 저자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무의식 사고 조건에 배정된 피험자들은 단순히 주의 전환을 하도록 했던 피험자들보다 훌륭한 의사결정 결과를 여러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해보면 무의식 사고란 단순히 기분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 사고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무의식 사고를 활용한다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며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머릿속에 정보를 충분히 넣어둔다면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무의식 사고가 알아서 최선의 선택을 해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다. 의사결정과 사고의 메커니즘을 알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서드싱킹의 원리를 파악하면 같은 시간과 같은 조건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은 최고의 선택, 나조차도 몰랐던 내 안의 가능성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호재와 악재, 뉴스가 나오는 지금 주식 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많은 정보를 뇌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데요. 머릿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취합하여 최고의 투자 판단을 내려보는 기술에 대해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